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빨간 상승의 맛 일부 개편 전에 저희 함께했던 추억이 있죠. 네네. 예, 안신혜입니다. 영롱 앵커, 예. 저희 이제 1, 2월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변동성은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인 것 같긴 한데 예. 1월은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이 강했다면 2월은 좀 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를 때야 좋은데 떨어질 때 1월에는 야 떨어지면 기회야 더 사라는 느낌이었다면 2월에는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수급 상황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 이겨내야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전략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마감을 1시간 반 정도 남겨두고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점차 키우면서 마이너스 1.89%까지 하락했고요. 3,07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일까요? 이존 없는 매수 물량을 유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어디까지 커질지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에 한 차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듯 했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이너스 1.20% 하락 959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은요.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흐름 막상 막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NCM 보이고 효성중공업도 미래차 기대감에 함께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정부 정책 기대감에 고려시멘트 오늘 흐름 좋았고 한국항공우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NCM부터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들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 보합에서 출발해 급등 양상을 전개를 했습니다. 애플카 기대감 덕분에 이번 한 주 자동차 흐름이 괜찮았는데 자회사 넥스트 칩이 현대차의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39,900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고가 대비 탄력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11.56% 오름세죠. 아무래도 500조 추정되는 우주항공 시대를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출범한다고 합니다.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이어서 마카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매진 아시아, 만도, 넷마블, 레인보우 로보틱스, RFHIC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넷마블부터 보시죠. 카카오뱅크 하반기 IPO 추진 기대감에 그동안 조금씩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사 악평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15% 하락합니다. 기존 게임이었던 세븐나이츠2 흥행 이외에 신작과 기존작 부진이라는 악평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에 충격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어제 코스닥 시장이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막상막하 종목을 살펴봤고요. 내일도 막 상승할 종목, 막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기회를 살려볼 만한 종목 뭐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N 질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요인이 참 많죠. 상승 모멘텀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납품한 이력 덕분에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급등 부담감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상반되는 평가 속에 어디에 무게 두고 계세요?
오늘 지금 그 상한가를 들어가기 좀 직전인데요. 현재 28.9% 이제 상한가까지 한 5곳 남아 있기 때문에 장 마감 전까지 이제 상한가 도리 여부는 좀 부여하신 분들 위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일 뭐 추가 갭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고요. 자회사 넥스트 칩 이슈가 그 모멘텀을 좀 오늘 시장이 좀 반영이 됐는데 현대차라든가 국내 그 자동차 전장 분야 쪽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좀 뉴스가 나왔고 동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은 그 HD급 반도체 ISP 제품인데 이게 뭐 자동 보정이라든가 주차선 표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화면 구성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라든가 그 산타파 등의 그런 최근 최신 모델에 적용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이제 그 넥스트 칩의 실적이 연결로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제 모멘텀이 선반영되는 흐름인데 일단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홀딩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매수는 지금 일단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상한가 따라잡기가 돼버리니까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매도 관점에서 보는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익절 라인은 정해야 되니까 6,000원 정도를 최종 그 익절 라인을 잡아보시고요. 오늘 상한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갖고 8,000원까지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인수에 따른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부담감이 더 클까요? 현재 만도는 저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파는 타이밍은 좀 늦었다고 봐서 보유하시고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도 일단 좀 관망 구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완성차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그 대형주 종목들이 외국인들 선연물 그 매도에 의해서 지금 그 좀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형주 종목으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장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총이 좀 큰 종목보다도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보시고 최근에 나온 이슈는 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인수 이슈가 나와서 이거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제 수직 그 가치 사슬 자체가 이제 내재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원가율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동사가 이제 OEM, ODM 쪽으로도 물량을 받으면서 외연 확장이 좀 가능하게 됐고요.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센서스 상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그 예상치 전망보다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그 조정세가 좀 나왔다고 봐서 일단은 그 시장의 기대감이 크고 그런 기대감에 좀 반영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올해 가이던스가 좀 다소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21선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당분간은 대략 7만 원에서 그리고 한 8만 한 1,000원 정도의 그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 차익 노려보자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도는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차장님의 관심주가 궁금해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덕산테크코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제 덕산네오록스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컨센서스를 5% 정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고요. 덕산 네오록스 쪽에 그 OLED 중간체랑 반도체 소재 등을 특히 OLED 중간체를 납품을 하는 게 이제 덕산 테코피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그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매출액은 물론 이제 OLED 소재 쪽에 54%로 크고 반도체 소재 쪽에 이제 40% 정도로 크지만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 전액 첨가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납품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쪽까지도 진출하게 된다면 동사에 적용되는 그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고 얼마 전까지 좀 전고체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동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전고체 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그 무분리마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씩 주가 슈팅이 좀 세게 나왔었습니다. 주가가 대략 16,000원에 있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23,200원까지 급등 나왔다가 최근에 상승폭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해서 대략 지금 추세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이제 덕산엑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기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가 18,450원, 18,500원 정도인데 위에 호가 18,500원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저가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당 고점 구간이 23,200원, 부근에 있는 23,000원 먼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왔나 봅니다. 덕산 테코피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AS도 한번 도와드리죠. SK이노베이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가 기준으로 17.8%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향해서 계속 갈까요? 네, 지금은 좀 올선 이탈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약간 추가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3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약간의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현대 기아차 그 3차 GMP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이 선정이 되면서 한참 슈팅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지수가 쉬면서 같이 쉬는 구간인데 이거는 가격이 심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 21선이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익해도 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은 좀 눌리더라도 좀 기다리면은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 오히려 눌렸을 때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자라고 의견 드리겠고요. 그 현대차 이 GMP 3차 사업 그 같은 경우는 물량이 한 20조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되고 1차 때도 이제 SK이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현대그룹차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만 30조 정도의 수주 물량을 받은 상태라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탑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